이딴 밥상 못 먹겠다. 전복죽을 한 숟갈 뜨더니 그대로 식탁에 뱉었습니다. 반찬 투정하던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차린 밥상을 그대로 엎어버렸습니다. 전복죽은 바닥에 쏟아졌고 며느리의 발등엔 뜨거운 국물이 튀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웃으며 입주 당일 아무도 모르게 빨간 버튼 하나를 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실버타운도 집도 노후도 모두 잃게 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깨진 인내심. 띠리릭 띠리릭. 도어락이 해제되는 기계음이 삭막한 아파트 복도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묵직한 철문을 밀고 들어서는 수연의 어깨가 천근만근 내려앉았다. 꼬박 사흘을 밤새워 매달린 대형 프로젝트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막 끝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하이힐에 갇혀있던 발바닥은 불에 댄 듯 화끈거렸고 뻑뻑한 눈꺼풀에는 모래주머니를 매단 듯한 피로가 짓눌러 왔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하는 건 따뜻한 온기가 아닌 서늘한 냉기뿐이었다. 다녀왔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대형 TV에서 흘러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만이 요란하게 집안을 채웠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리모컨을 돌리던 남편 진호는 고개만 까딱 돌려 수연을 쳐다보았다. 왔어? 배고파 죽는 줄 알았네. 엄마 아까부터 식사도 안 하시고 너 기다리셔. 빨리 밥 좀 차려. 수연은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걸며 깊은 한숨을 삼켰다. 자기야, 나 오늘 중요한 발표 있었다고 했잖아. 몸살 기운도 있고 오늘만 배달시켜 드시거나 자기가 좀 챙겨드리지 그랬어. 진호가 인상을 찌푸리며 몸을 일으켰다. 야, 엄마가 배달 음식 질색하는 거 몰라? 그리고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아들이 부엌에 들어가냐? 엄마가 너 기다린다고 물 한 모금도 안 드셨어. 얼른 가서 밥상부터 봐. 나도 배고파서 현기증 난단 말이야. 수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싸울 기력조차 없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자 어제 새벽 배송으로 주문해둔 최고급 식재료들이 눈에 들어왔다. 완도산 활전복, 그리고 마블링이 눈꽃처럼 핀일 등급 한우 등심. 며칠 뒤면 그토록 원하던 국내 최고급 실버타운 청아원에 입주할 시어머니 박춘자를 위해 준비한 마지막 만찬 재료였다. 수연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쌀을 씻기 시작했다. 그래, 며칠만 참자. 이제 곧 입주하시니까. 이게 마지막이야. 수연은 주문을 외우듯 스스로를 다독이며 칼을 잡았다. 전복을 솔로 문질러 씻고 내장을 정성스레 분리해 참기름에 달달 볶았다. 고소하고 진한 향기가 주방을 가득 채웠다. 핏물을 뺀 한우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배를 갈아 넣은 불고기 양념에 재웠다. 그때였다.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박춘자가 나타났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수연은 본능적으로 앞치마 주머니 속에 있던 휴대폰의 측면 버튼을 눌러 녹음 기능을 켰다. 하루 이틀 겪는 일이 아니었기에 생긴 생존을 위한 서글픈 습관이었다. 아이고, 냄새야. 이게 무슨 냄새니? 사람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이제야 밥 짓는 냄새를 풍겨. 박춘자는 허리에 손을 얹은 채 수연의 등 뒤에 대고 쏘아붙였다. 죄송해요, 어머니. 차가 좀 막혀서요. 얼른 차려드릴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전복죽이랑 한우 구웠어요. 전복? 죽은 소도 벌떡 일으킨다는 그 전복 말이냐? 나 원참 시어머니는 기운 빠져 죽어가는데 이제야 그걸 내놓다니. 너는 참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다. 박춘자는 식탁 의자를 드르륵 끌어당겨 앉더니
팔짱을 끼고 수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노려보았다. 수연의 손놀림이 빨라졌다. 갓 지은 밥 냄새와 고소한 전복죽, 달콤 짭짤한 불고기 향이 어우러져 누가 봐도 군침이 돌만한 진수성찬이 완성되었다. 수연은 정갈한 유기 그릇에 음식을 담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7첩 반상. 웬만한 한정식집보다 더 훌륭한 상차림이었다. 어머니, 드세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박춘자는 젓가락을 들어 올리기 전 콧방귀를 뀌며 상을 훑어보았다. 반찬 꼬라지하고는 김치는 쉰내나게 생겼고 나물은 색이 왜 이리 죽었니? 에잉 쯧쯧. 그녀는 숟가락으로 전복죽을 휘휘 젓더니 한술 크게 떠 입에 넣었다. 쩝, 쩝, 쩝. 일부러 소리를 내며 씹던 박춘자의 미간이 팍 구겨졌다. 퇴! 박춘자가 입안에 있던 죽을 식탁 한 구석에 뱉어냈다. 수연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돌이라도 씹히셨어요? 야, 한수연. 너 나 엿먹이냐? 네. 무슨. 이게 죽이니? 소금국이지. 아주 나 고혈압으로 쓰러져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는구나, 지내. 간도 하나 못 맞추면서 무슨 밥을 차린다고 유세를 떨어? 어머니, 그럴 리가요. 제가 맛보고 간장 양 다 조절했는데. 어디서 말대꾸야. 박춘자가 숟가락을 식탁 위에 쾅 내려놓았다. 날카로운 금소금이 수연의 고막을 때렸다. 내가 입맛이 까다로운 게 죄니? 내가 솜씨 없는 게 죄지. 밖에서 돈 좀 번다고 집안일은 아주 뒷전이지. 남편은 굶고 시어머니는 배가 등가죽에 붙었는데 겨우 차려온 게 이따위 소금죽이야? 박춘자는 젓가락으로 한우 불고기를 집어들더니 이리저리 흔들었다. 이건 또 뭐냐? 고기는 무슨 고무줄을 삶아왔니? 질겨서 이빨 다 나가겠다. 너 일부러 질긴 부위만 골라왔지? 내가 고기 씹다 이빨 부러지면 임플란트 비용 내가 될 거냐? 수연의 인내심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1등급 한우였다. 입에 넣으면 녹아내릴 정도로 부드러운 부위였다. 이건 명백한 트집이었다. 어머니, 이거 2플러스 등급 최고급 한우예요. 즐길 리가 없어요. 뭐, 내가 안 즐기다면 안 즐긴 거냐? 그럼 내 혀가 썩었다는 거야? 박춘자의 목소리가 옥타브를 높였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진호가 그제야 부스스 일어나 식탁으로 다가와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었다. 맛있기만 한데 왜 그래요, 엄마? 그냥 드세요. 이거 다 내가 번 돈으로 산 건데 버리면 아깝잖아요. 진호는 수연을 힐끗 보며 핀잔을 주었다. 그리고 수연이 너도 그래. 내가 뼈 빠지게 벌어다 준 돈으로 산 고기면 좀 신경 써서 굽지 그랬어? 내 돈 안 아까워? 굽기가 영 별로네. 수연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10원 한 장 보태지 않은 주제에 진호는 모든 것이 자신의 돈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어머니, 정입에 안 맞으시면 드시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해올 기력도 없네요. 뭐, 드시지 마. 아이고, 이젠 밥 줄 테니 처먹으라 이거냐? 박춘자가 책상을 탁 치며 일어났다. 쯧쯧, 근본 없는 집구석에서 자라서 그런가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시어머니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너희 친정 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시댁 가면 기죽지 말고 꼬박꼬박 말대꾸해라라고. 순간 수연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였다. 수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식탁을 짚고 있던 손에 힘을 주며 낮게 의조렸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 어머니 이야기 취소하세요. 취소? 하? 틀린 말 했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법이야. 내가 하는 짓을 보니 내 애미 수준도 뻔하지. 사과하세요. 당장. 수연의 서슬 퍼런 기세에 박춘자가 잠시 움찔했다. 하지만 곧바로 자존심을 세우며 악을 썼다. 인연이 어디서 눈을 부라려. 감히 시어머니한테 사과를 하라 마라 해? 에잇. 박춘자가 식탁 아래로 발을 집어넣더니 있는 힘껏 상판을 위로 걷어올리며 양손으로 밥상머리를 뒤집어 엎었다. 콰르릉, 콰당탕, 쨍그랑. 거대한 굉음과 함께 정성껏 차린 7첩 반상이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거실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뜨거운 전복죽 뚝배기가 수연의 발치에서 박살나며 펄펄 끓는 죽이 그녀의 발등과 바지를 덮쳤다. 정갈하게 담겼던 나물과 불고기가 사방으로 튀어 거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아! 수연이 짧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화상이라도 입은 듯 발등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박춘자는 씩씩거리며 삿대질을 멈추지 않았다. 더러워서 못 먹겠다, 이년아. 이따위 밥상. 내가 실버타운 가면 호텔식으로 매일 대접받을 텐데 내가 주는 썩은 밥 먹겠니? 당장 치워.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아, 엄마. 참지 좀. 진호가 바닥에 떨어진 일 한우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이 비싼 고기를 다 엎으면 어떡해. 이거 다 내 돈인데. 아까워 죽겠네 진짜. 진호는 수연에 대인 발등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바닥에 뒹구는 고기 조각과 깨진 그릇감만 아까울 뿐이었다. 수연이 너도 독하다 독해. 그냥 죄송하다고 빌면 될 걸 가지고 일을 이렇게 키워. 어휴, 내 돈.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발등의 고통보다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냉기가 온몸을 지배했다. 거실 구석, 선반 위에 올려둔 홈캠의 붉은 녹화 램프만이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 끝이구나. 수연은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하다. 자신이 뼈를 갈아 넣어 헌신해도 수억 원짜리 실버타운을 해줘도 그들은 영원히 고마움을 모를 것이다.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심해처럼 고요하고 서늘했다. 박춘자는 며느리가 울면서 빌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담담한 표정을 짓자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뭘 봐? 안 치우고? 수연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걸렸다. 네, 치워드려야죠.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아주 깨끗하게. 수연은 바닥에 흩어진 파편을 줍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 속에서 녹음 중이던 휴대폰을 꺼내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옷에 묻은 죽을 대충 털어내고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몸을 돌렸다. 아, 어디가? 이거 다 치우고 들어가. 박춘자의 고함이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수연에게는 더 이상 사람의 말소리로 들리지 않았다. 달칵? 안방 문을 잠그고 침대에 걸터앉은 수연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 보호기가 풀리며 바탕화면에 띄워둔 인터넷 창이 나타났다. 청하원 입주 예약 관리 시스템. 화면 중앙에는 박춘자의 이름과 입주 예정일, 그리고 결제 완료된 내역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입주 보증금 5억 원 납부 완료. 월 생활비 선납금 3천만 원 납부 완료. 모두 수연의 돈이었다. 진호가 내 돈이라고 착각하는 수연의 피땀 어린 재산. 수연의 손가락이 마우스 패드 위에서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커서는 망설임 없이 화면 우측 하단의 붉은색 버튼 위로 향했다. 예약 취소. 박춘자가 거실에서 소리치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이따위 밥상. 내가 실버타운 가면 호텔식으로 매일 대접받을 텐데.
호텔식 식사가 그렇게 드시고 싶으셨어요. 어머니? 수연은 차갑게 중얼거리며 검지로 마우스를 눌렀다. 딸각. 화면에 경고 팝업창이 떴다. 경고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입주 슬롯은 즉시 대기자에게 양도됩니다. 정말로 취소하시겠습니까? 수연은 코웃음을 쳤다. 위약금? 그깟 돈은 수업료였다. 저 인간들이 겪게 될 지옥을 관람하기 위한 VIP 티켓값. 그 호텔식. 꿈속에서 실컷 드세요. 확인. 예약이 정상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환불 금액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한수연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화면이 바뀌고 취소 완료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혔다. 수연은 휴대폰을 꺼내 주소록을 검색했다. 청아원 김영숙 선배. 언니, 늦은 시간에 미안해. 방금 사이트에서 예약 취소했어. 그리고 부탁 하나만 할게. 수연은 방금 녹음된 파일과 홈캠 영상을 첨부하며 메시지를 이어나갔다. 입주 예정자였던 박춘자 씨 블랙리스트에 올려줘. 사유는 보호자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 및 폐륜 행위. 증거 파일 같이 보낼게. 다시는 그 근처에도 얼씬 못하게 해줘. 전송 버튼을 누른 수연은 거실 쪽을 응시했다. 여전히 박춘자가 진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진호야, 전현 당장 이혼시키자. 내가 청아원 가면 거기 돈 많은 사모님들 천지일 텐데 내 아들 자리 하나 못 만들어 주겠니? 저런 싹수 없는 년 버리고 새 출발하자. 수연은 책상 위에 놓인 결혼식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과거의 자신과 진호. 수연은 망설임 없이 액자를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그래요, 어머니. 새 출발하셔야죠. 지옥 밑바닥에서. 수연의 눈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났다. 이제 자비는 없었다. 오직 철저하고 잔혹한 교육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정성껏 차린 밥상을 엎어버린 폐륜. 정말 듣기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수연 씨의 차가운 분노가 만들어낼 밥상 엎은 시어머니 복수극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집안의 공기는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어젯밤 거실 바닥을 수놓았던 전복죽 파편과 깨진 사기 그릇 조각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밤새 수연이 무릎이 까맣게 되도록 바닥을 닦아낸 결과였다. 박춘자는 거실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아침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다. 어젯밤 밥상을 엎어 며느리의 길을 확실히 꺾었다는 승리감에 도취된 그녀의 입꼬리는 경련하듯 실룩거렸다. 달칵? 안방 문이 열리고 수연이 걸어 나왔다. 평소에 무채색 정장 대신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딴 사람처럼 보였다. 수연은 소파 옆으로 다가가 공손히 두 손을 모았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제는 제가 너무 예민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수연의 목소리는 서늘하리만큼 차분했고 표정은 가면을 쓴 듯 부드러웠다. 박춘자는 콧방귀를 뀌며 수연을 가소롭다는 듯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제야 내 잘못을 좀 아는 모양이구나. 그래, 여자가 돼서 남편 하늘처럼 모시고 시어머니한테 깍듯해야 집안에 복이 들어오는 법이야. 한 번만 더 대들었다간 아주 사달이 날 줄 알아라. 그럼요, 어머니.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반성하는 의미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수연이 식탁 위에 놓인 백화점 VIP 카드를 집어들어 박춘자에게 건넸다. 어머니 실버타운 들어가실 때 필요한 짐들 제가 다 정리해 드릴게요. 청아원 안내문을 다시 꼼꼼히 보니까 입주하실 때 명품 옷이나 가방 정도는 새로 갖추시는 게 품위에 맞겠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들 수준이 워낙 높아서요. 박춘자의 눈이 번쩍 뜨였다. 탐욕스러운 눈동자가 카드 위에서 춤을 췄다. 오호, 그래. 이제야 내가 내 아들 덕에 호강하는 걸 아는구나. 그래, 청아원 같은 최고급 시설에 들어가는데 내가 시장통 옷을 입고 갈 순 없지. 그렇고 말고. 그럼요. 제가 드린 이 카드로 백화점 가서 마음에 드시는 거 다 고르세요. 한도 넉넉히 열어둘 테니까요. 어머니 가시는 길 마지막으로. 아니, 입주 기념으로 화끈하게 모셔야죠. 마지막이라는 단어에 담긴 뼈 있는 진실을 알리 없는 박춘자는 카드를 낚아채며 입이 귀에 걸렸다. 역시 밥상을 엎길 잘했어. 진작 이렇게 나올 것이지. 알았다. 내 오늘 친구들 만나서 밥도 사고 쇼핑도 좀 하마. 박춘자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화려한 외출 준비를 서둘렀다. 수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인매를 비틀어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네, 어머니. 마음껏 즐기세요. 그게 어머니 인생의 마지막 사치일 테니까. 오후 2시 동네 노인정. 박춘자는 백화점에서 방금 산 화려한 실크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노인정 정중앙, 이른바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평생의 숙적이자 라이벌인 김혜자가 떫은 감을 씹은 표정으로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아이고, 혜자, 너는 참 팔자가 늘어졌다. 아직도 그 낡아빠진 빌라에서 눅눅한 곰팡이 냄새 맡으며 살고 있으니 말이야. 나는 이제 곧 떠나는데 어쩌니? 박춘자가 믹스커피를 와인잔이라도 든 것처럼 새끼손가락을 치켜들고 마시며 말을 건넸다. 김혜자가 미간을 찌푸리며 쏘아붙였다. 춘자, 너는 뭐 대단한 데라도 이사 가냐? 갑자기 왜 안 하던 자랑질이야? 꼴사납게. 자랑? 호호, 이건 자랑이 아니라 정보 공유지. 정보 공유. 우리 며느리가 나 없으면 못 살겠다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지 뭐니?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도 이제 내 인생 좀 살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비싸다는 청아원을 며느리 명의로 덜컥 예약해 오지 않았겠어? 청아원? 야, 거기가 어디라고 내가 가. 거긴 입주금만 해도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이라던데.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박춘자는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 톤을 높였다. 주변에서 고스톱을 치던 노인들이 하나둘씩 귀를 쫑긋 세우며 모여들었다. 어머, 혜자, 너는 정보가 늦네.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니잖아. 우리 진호가 효도하겠다고 그 수억 원을 한 번에 딱 냈단다. 이제 나는 거기 가서 매일 아침 호텔식으로 밥 먹고 전문 마사지사한테 전신 마사지 받고 수영장도 마음껏 이용할 거야. 박춘자는 일부러 김혜자의 낡은 옷을 흘긋거리며 비소를 날렸다.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이 낡은 동네에서 풀떼기나 뜯어먹으며 살아. 나는 이제 귀부인들하고 골프나 치러 다닐 테니까. 아, 나중에 면회라도 오고 싶으면 연락해.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라서 말이야. 호호. 박춘자의 천박하고 경박한 웃음소리가 노인정에 가득 찼다. 김혜자는 배가 아픈 듯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수억 원을 냈다는 말에 기가 죽어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진짜야? 세상에, 춘자네 아들이 그렇게 돈을 잘 벌어? 아이고, 부러워라. 팔자 폈네, 폈어. 주변에 부러움 섞인 탄성에 박춘자의 턱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랐다. 그 시각 강남의 한 프라이빗 카페. 수연은 맞은편에 앉은 선배 영숙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받았다. 영숙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수연아, 정말 괜찮겠어? 입주 취소는 이미 처리됐고 예약금은 내 계좌로 환불 진행 중이야. 그리고 내 요청대로 박춘자 씨는 블랙리스트에 올렸어.
영숙이 서류 한 장을 펼쳐 보였다. 입주 불가 대상자 등록 확인서. 대상자 박춘자. 사유 심각한 인격 장애 및 가족에 대한 상습적 폭언, 정서적 학대 확인 증거 자료 첨부됨. 이 정도 사유면 우리 청아원뿐만 아니라 연계된 전국의 주요 실버타운 데이터베이스에 다 공유돼. 이제 박춘자 씨 이름으로는 대한민국 어디서도 받아주는 요양시설이 없을 거야. 수연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뒤 차갑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 언니. 딱 내가 원하던 바야.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시던 호텔식이랑 마사지, 어디 한번 원 없이 상상만 하게 해드려야지. 근데 며칠 남은 입주 날짜까지는 어떻게 버티려고? 시어머니 성격에 가만 안 있을 텐데. 걱정 마. 이미 판은 다 짜놨어. 어머니가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에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뜨려 드릴 거니까.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휴대폰 뱅킹 앱을 켰다. 화면에는 시어머니 박춘자가 사용하는 가족카드와 연결된 계좌 내역이 떠 있었다. 롯데백화점 350만 원 승인, 샤넬 화장품 80만 원 승인. 방금 긁은 내역들이었다. 수연은 망설임 없이 카드 분실 신고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연결된 계좌의 잔액을 10원 단위까지 싹 긁어 자신의 비상금 통장으로 이체했다. 이체 완료. 잔액 0원. 쇼핑은 여기까지예요, 어머니. 저녁 7시. 수연이 집에 들어서자 거실은 백화점 쇼핑백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박춘자는 새 옷을 입어보며 거울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아이고, 수연아. 왔니? 오늘 혜자 그년 표정을 봤어야 하는데 아주 배가 아파서 죽으려고 하더라. 호호. 그러셨어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기분 좋으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수연은 상냥하게 대꾸하며 신발장에 있는 박춘자의 낡은 구두를 상자에 담았다. 참, 어머니. 방금 제 폰으로 카드사에서 보안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가 오늘 너무 고액을 연속으로 긁으셔서 보안상 일시 정지됐대요. 제가 내일 아침에 본인 인증해서 풀어둘 테니까 놀라지 마세요. 어머, 그래. 하긴 내가 좀 긁긴 했지. 내 아들이 돈 잘 버는데 카드사 놈들이 유난은. 알았다. 내일 아침엔 꼭 풀어놔라. 가서 또 살 게 있으니까. 박춘자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수연은 안방에서 짐을 싸고 있는 남편 진호에게 다가갔다. 진호는 콧노래를 부르며 캐리어에 옷을 구겨 넣고 있었다. 자기야, 짐 다 쌌어? 이 집 오늘 부동산에서 잔금 치르고 도어락 비번 바꾸기로 했어. 어머니 입주하시기 전에 우리도 미리 나가야 해. 진호가 당황한 듯 짐가방을 멈췄다. 벌써? 아니, 엄마 입주 날까지 며칠 남았잖아. 그동안 어디가 있으라고? 수연은 미리 준비해둔 호텔 예약 바우처를 내밀었다. 내가 근처 레지던스 호텔 펜트하우스 예약해뒀어. 우리 거기서 며칠 지내다가 어머니 입주하시면 우리도 새로 이사갈 집으로 들어가면 돼. 진호의 눈이 반짝였다. 새로 갈 집? 저번에 자기가 말했던 그 강남 쪽 아파트 말하는 거야? 지금 여기보다 넓은데? 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뱉었다. 당연하지. 여기보다 평수도 2배는 넓고 거실에서 한강도 보여. 인테리어도 최고급으로 싹 다 해놨어. 당신 서재도 아주 넓게 뺐으니까 기대해도 좋아. 와, 대박.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라니까. 알았어. 당장 나갈게. 이 좁은 집구석 지긋지긋했다. 진호는 수연이 제 친정 유산으로 산 이 아파트를 오늘부로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챙겼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해벌쭉 웃었다. 자, 어머니.
이제 이 집이랑은 안녕이에요. 청하원으로 출발하기 전에 오늘 밤부터는 호텔에서 근사하게 모실게요. 호텔? 오호, 그래. 우리 며느리 센스 있네. 박춘자는 자기가 영원히 이 아파트를 떠난다는 사실도 돌아올 집이 없다는 사실도 모른 채 위풍당당하게 현관문을 나섰다. 수연은 마지막으로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려있던 가족사진은 이미 떼어내 쓰레기장에 버린 후였다. 어머니, 바지랑대는 시골 별장에 아주 튼튼한 놈으로 박아뒀어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1시간 뒤 도심 외곽의 고급 레지던스 호텔. 수연은 박춘자와 진호를 체크인시키고 라운지에서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해 주었다. 박춘자는 신이 나서 김혜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스테이크 접시를 비추며 염장을 지르고 있었다. 어머 혜자야, 이거 보이니? 이게 에이징? 뭐라더라. 아무튼 입에서 살살 녹는다. 너는 평생 구경도 못할 맛이야. 진호도 옆에서 와인잔을 흔들며 거들었다. 엄마 강남 새집 가면 이런 건 일도 아니에요. 아, 좋다 좋아. 수연은 핸드백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진호 씨. 난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해. 오늘 밤은 두 분이서 오붓하게 즐기세요. 뭐? 이 좋은 날에 회사를 가? 에잉, 팔자도 참. 박춘자는 고기도 씹지 않고 삼키며 손을 휘휘 저었다. 가라 가.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내일 아침 9시에 셔틀버스 오는 거 맞지? 네, 그럼요. 내일 아침에 이삿짐 트럭은 여기 호텔로 오라고 했고요. 수연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그리고 어머니 친구분들 태우고 올 전세 리무진 버스는 제가 노인정 앞으로 보내뒀어요. 혜자 할머니랑 동네 분들 다 타고 오실 거예요. 어머니는 여기서 트럭이랑 같이 출발해서 청하원 정문에서 만나시면 돼요. 친구분들 다 보는 앞에서 화려하게 입장하셔야죠. 어머, 세상에 리무진 버스까지? 아이고, 내가 며느리 하나는 잘 뒀네. 그래, 정문에서 다 같이 만나자. 내 길을 팍팍 살려주는구나. 박춘자는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그것이 자신의 공개 처형식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박춘자의 호언장담을 뒤로하고 수연은 호텔을 빠져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수연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게 느껴졌다. 차에 올라탄 수연은 곧장 김철수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변호사님, 지금 소장 접수해 주세요. 그리고 아파트 매각 잔금 확인했습니다. 제 짐은 이미 별장으로 옮겼고요. 이제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수연은 운전대를 잡고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았다. 백미러 속에서 호텔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내일 아침 박춘자가 청하원 정문에서 마주할 진실은 화려한 입장이 아니라 평생 겪어본 적 없는 치욕일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믿었던 아들 진호는 빈털터리가 되어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것이다. 어머니, 부디 오늘 밤 꿈을 마음껏 즐기세요. 내일 눈을 뜨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수연의 입가에 맺힌 서늘한 미소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날카롭게 빛났다. 자신에게 닥칠 비극은 꿈에도 모른 채 허세를 부리는 박춘자 씨,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더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과연 내일 아침 청하원 정문에서 어떤 시어머니 참교육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쏟아지는 시니어 사연 오디오북. 지금 그 충격적인 반전을 확인하세요. 대망의 입주날 아침이 밝았다. 레지던스 호텔 로비 앞은 이른 새벽부터 분주했다. 박춘자는 어제 백화점에서 사들인 그리고 수연이 결제 취소하기 직전 용케 긁어낸 최고급 밍크 코트를 계절에 맞지 않게 걸치고 있었다.
목에는 금방이라도 경추가 휘어질 듯 굵은 금목걸이를 칭칭 감았고 손가락마다 알굵은 보석 반지가 번쩍였다. 어이, 기사 양반. 짐 조심해서 다루라고. 그게 다 얼마짜린 줄 알아? 기스 하나라도 나면 당신네 회사가 물어내야 할 거야. 박춘자는 이삿짐 트럭 기사들을 향해 삿대질하며 호령했다. 그녀의 뒤로는 5톤 트럭 2대가 위용을 자랑하며 대기 중이었다. 엄마,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수연이가 보낸 버스는 출발했대요. 옆에서 하품을 하던 진호가 묻자 박춘자는 콧방귀를 뀌었다. 얘는 걱정도 팔자다. 수연이가 일처리는 똑 부러지지 않니? 노인정 앞에서 다 태워서 바로 청하원 정문으로 오라고 했다더라. 내가 거기서 딱 내리면 박수갈채가 쏟아지겠지? 호호. 박춘자는 상상만 해도 짜릿한지 몸을 비비꼬았다. 그녀는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트럭 조수석에 올라탔다. 자, 출발해. 내 인생의 화려한 이막을 향해서. 트럭이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호텔을 빠져나갔다. 진호는 자신의 차를 몰고 그 뒤를 따랐다. 박춘자의 머릿속에는 온통 호텔식 뷔페, 전신 마사지, 귀부인들의 모임 생각뿐이었다. 4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 가평의 수려한 산세 속에 자리 잡은 청하원이었다. 입구부터 압도적이었다. 거대한 대리석 기둥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정문은 황금색으로 도금되어 찬란하게 빛났다. 와, 진짜 대박이네. 여기가 내가 살 곳이라니. 박춘자는 창문을 내리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때 정문 앞 광장 한쪽에 낯익은 대형 리무진 버스가 정차해 있는 것이 보였다. 수연이 보내준 전세버스였다. 어머, 혜자랑 애들 벌써 왔나 보네. 박춘자는 기사에게 차를 세우라고 소리쳤다. 그녀가 트럭에서 내리자 버스에서 김혜자를 비롯한 동네 노인정 멤버 10여 명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표정은 호기심과 부러움 그리고 묘한 질투가 섞여 있었다. 아이고 춘자야. 너 진짜 출세했다. 출세했어. 여기가 그 청하원이야? 대궐이 따로 없네. 박춘자는 어깨에 잔뜩 힘을 주며 그들 앞으로 걸어갔다. 밍크코트 자락을 휘날리는 폼이 가관이었다. 오호호 다들 왔어? 먼 길 오느라 고생들 했네. 혜자 너는 눈이 휘둥그레졌구나. 입이 안 다물어지니? 김혜자는 입을 삐죽거렸지만 압도적인 시설의 위용에 눌려 반박하지 못했다. 그래, 좋긴 좋네. 너희 며느리가 아주 큰 돈 썼구나. 그렇고 말고. 우리 진호가 효자잖아. 자, 다들 비켜봐. 내가 들어가서 지배인 나오라고 할 테니까. 박춘자는 동네 사람들을 병풍처럼 뒤에 세워두고 위풍당당하게 정문 초소로 향했다. 이삿짐 트럭도 엔진을 울리며 진입을 시도했다. 그때였다. 삑, 삑. 경비 초소에서 날카로운 호각 소리가 울려 퍼졌다. 건장한 체격의 보안 요원 3명이 경광봉을 흔들며 트럭 앞을 막아섰다. 정지하세요. 외부 차량 진입 금지입니다. 박춘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요원에게 다가갔다. 이봐요. 무슨 짓이야? 나 오늘 입주하는 박춘자 여사야. 지배인이 VIP 오신다고 교육 안 시켰어? 문 안 열고 뭐해? 보안 요원은 박춘자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태블릿 PC를 확인하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성함이 박춘자님 되십니까? 그래, 내가 박춘자다. 이제 알았으면 얼른 레드카펫이나 깔. 죄송합니다만 박춘자님은 입주 명단에 없습니다. 차량 돌리십시오. 순간 박춘자의 귀가 멍해졌다. 뭐라고? 명단에 없어?
이 양반이 아침부터 헛것을 봤나? 우리 며느리가 예약금만 수억을 냈어. 수억을. 야, 최진호. 너 내려서 말 좀 해봐. 뒤따라온 승용차에서 내린 진호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저기요, 저희 어머니 맞는데요? 한수연 씨가 예약 다 했고 결제까지 끝났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한수연 님이시라고요? 보안 요원이 무전기에 대고 무언가 속삭였다. 잠시 후 육중한 철문 옆쪽 쪽문이 열리며 세련된 정장 차림의 여성이 걸어 나왔다.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정적을 깼다. 수연의 선배이자 청하원의 운영 총괄 실장인 영숙이었다. 박춘자는 그녀를 보자마자 반색하며 소리를 질렀다. 어이, 지배인. 당신 잘 나왔어. 여기 이 경비들이 나보고 명단에 없대. 내가 누군 줄 알고. 당장 저것들 자르고 문 활짝 열어. 영숙은 박춘자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춰섰다.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사무적이고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춘자님 안녕하십니까? 운영 총괄 김영숙입니다. 직접 뵙게 되어 영광이네요. 소문대로 목청이 아주 좋으십니다. 뭐? 소문? 아무튼 알았으니까 빨리 길이나 터.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습니다. 박춘자님은 저희 시설에 입소하실 수 없으니까요. 그게 무슨 개소리야. 돈을 다 냈는데 왜 못 들어가. 박춘자가 영숙의 어깨를 밀치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순식간에 그녀를 막아섰다. 영숙은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박춘자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일주일 전 예약자 한수연님께서 입주 계약을 정격 취소하셨습니다. 취소? 네. 취소 사유는 여기 적혀 있네요. 입주 대상자의 심각한 인격 장애 및 가족에 대한 폐륜적 폭언, 정서적 학대. 저희 청하원은 입주민들의 품격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런 결격 사유가 있는 분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뭐야? 인격 장애? 폐륜? 아, 그리고 입주 보증금 5억 원과 선납 생활비는 이미 3일 전에 예약자 한수연님의 계좌로 전액 환불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이곳의 박춘자님의 지분은 10원 한 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영숙의 또렷한 목소리가 청하원 앞마당에 쩌렁쩌렁 울렸다. 뒤에 서 있던 김혜자와 동네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어머 세상에. 취소됐대. 인격장애래. 인격장애. 며느리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쫓겨나는 거야? 이삿짐 다 싣고 왔는데? 김혜자는 어느새 휴대폰을 꺼내 이 광경을 동영상으로 찍기 시작했다. 어머, 이건 찍어야 해. 야, 너희들도 찍어. 춘자가 청하원 입구에서 쫓겨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박춘자의 얼굴이 붉다 못해 검게 죽어갔다. 거짓말이야.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 야, 진호야. 수연이한테 전화해봐. 이거 전산 오류야. 진호는 손을 벌벌 떨며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연은 받지 않았다. 박춘자가 휴대폰을 뺏어 들고 악을 쓰며 제다이얼을 눌렀다. 뚜루루, 뚜루루, 달칵? 네, 어머니. 스피커폰 너머로 수연의 우아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주변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한수연, 너 지금 어디야? 여기 지배인이라는 여자가 내가 예약을 취소했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당장 와서 해명해. 도착하셨구나. 공기는 좀 맑던가요? 네, 맞아요, 어머니. 제가 취소했어요. 왜? 도대체 왜?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그날 제가 정성껏 차린 밥상 엎으시면서 이따위 썩은 풀떼기 밥상 구역질 나서 못 먹겠다고. 실버타운 가서 호텔식 먹을 거니까 치워라고 하셨죠?
박춘자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죠. 그런 고결한 입맛을 가진 분이 감히 저희 집안 돈으로 차려주는 호텔식은 어떻게 드실까 싶어서요. 목에 가시라도 걸리면 큰일이잖아요. 너 지금 나랑 장난해? 동네 사람들 다 와 있어. 나 망신 줄 작정이야? 당장 다시 입금해. 문 열라고 하란 말이야. 박춘자가 발을 동동 구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거긴 돈만 있다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미 어머니 이름은 전국 실버타운 연합 블랙리스트에 올라갔거든요. 사유는 제가 보낸 녹음 파일 덕분에 아주 명확하게 등록됐고요. 블랙 리스트? 네. 이제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어디에서도 어머니를 받아줄 실버타운은 없어요. 아, 그리고 거기 구경 오신 혜자 할머니랑 동네 분들 많으시죠? 제가 버스 대절해드린 보람이 있네요. 뒤에서 촬영하고 있던 김혜자가 킬킬거렸다. 춘자야, 들었니? 블랙리스트래. 나 이거 지금 노인정 단톡방에 올렸다? 실시간 라이브야. 으악. 찍지 마. 찍지 말란 말이야. 박춘자는 이성을 잃고 날뛰었다. 망신살 뻗치기 전에 얼른 차 돌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나쁜 년, 독사 같은 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진호야, 넌 뭐하고 있어? 내 마누라가 시어미를 죽이려는데 보고만 있을 거야? 진호가 울상으로 소리쳤다. 수연아, 너 진짜 왜 그래? 엄마한테 사과하고 빨리 문 열어달라고 해. 이삿짐 트럭 대기료가 얼만 줄 알아? 아, 트럭 대기료? 진호 씨, 걱정 마. 어차피 그 돈 낼 사람 없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어제 백화점에서 긁은 카드, 내가 정지시켰어. 그리고 이삿짐 센터 잔금 결제할 카드도 4명의 가족 카드잖아. 그것도 방금 막 정지 버튼 눌렀거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옆에 서 있던 이삿짐 트럭 기사가 휴대폰을 보더니 험악한 표정으로 박춘자에게 다가왔다. 어이 할머니, 지금 본사에서 연락 왔는데 잔금 결제 카드가 도난 분실로 정지됐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진짜 어제 호텔 집 내릴 때도 불안불안하더니 당장 현금 내놔. 잔금 300만 원이랑 대기료까지 싹 다 현찰로 달라고. 기사의 고함에 박춘자는 사색이 되었다. 지금 현금이 어디 있어? 없어. 돈도 없는 노인네들이 무슨 청하원이야. 차 돌려. 기사가 트럭 운전석으로 뛰어 올라가며 소리쳤다. 결제될 때까지 이 짐은 우리 보관 창고로 가져간다. 보관료랑 위약금 현찰로 가져오기 전엔 숟가락 하나도 못 돌려줘. 부항. 트럭 2대가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차를 돌렸다. 안 돼. 내 짐, 내 밍크 코트, 내 가구들. 박춘자가 트럭 뒤를 쫓아가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트럭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박춘자와 진호는 낯선 산속에 맨몸으로 덩그러니 남겨졌다. 어머니, 즐거우세요? 그게 제가 드리는 입주 선물이자 마지막 인사예요. 뚝, 전화가 끊겼다.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 줄 알아. 수연아, 한수연. 박춘자는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 나오며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다. 입고 있던 밍크 코트는 바닥 흙먼지 구덩이에 쓸려 걸레짝처럼 변했고 벗겨진 구두 한 짝이 저 멀리 나뒹굴었다. 김혜자가 휴대폰 카메라를 박춘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깐죽거렸다. 어머머, 춘자야. 이게 웬일이니? 레드카펫 밟는다더니 흙바닥을 기어다니네. 야, 꼴 좋다.
이거 조회수 대박 나겠는데? 얘들아, 우린 가자. 더 볼 것도 없겠다. 호호. 춘자야, 우린 간다. 밥은 편의점 가서 사 먹어. 동네 사람들은 박춘자의 몰락을 안주 삼아 낄낄거리며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가 매연을 내뿜으며 떠나자 박춘자와 진호는 뽀얀 먼지 속에 버려졌다. 그때 진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징 하고 울렸다. 서울가정법원 사건 번호 2026드압 한수연 님이 귀하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문자를 확인한 진호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중얼거렸다. 이혼, 소송, 위자료? 영숙은 이 아수라장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다가 철문을 닫기 직전 박춘자를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아, 박춘자 씨. 수연 씨가 전해달라더군요. 지금 입고 계신 그 흙 묻은 밍크 코트랑 몸에 두른 금붙이. 그게 당신 전 재산이니 아껴 쓰시라고요. 더 이상 남은 건 없을 테니까. 쾅! 청아원의 육중한 황금빛 철문이 굳게 닫혔다. 닫힌 문 너머로 박춘자의 절규만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아이고, 내 돈, 내 실버타운, 내 짐, 수연이 2년. 문 열어, 문 열란 말이야. 화려했던 입주날의 꿈은 처참한 비명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다. 짐도 집도 돈도 없이 길바닥에 버려진 두 사람. 그들에게 남은 것은 돌아갈 곳조차 없다는 잔혹한 현실뿐이었다. 드디어 터진 실버타운 입주 취소의 전말.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장면에서 가슴속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갈 곳 잃은 두 사람에게 닥칠 더 가혹하고 현실적인 고부 갈등 사이다 복수가 계속됩니다. 흙먼지 구덩이에 내팽개쳐진 박춘자의 몰골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백화점 조명 아래서 번쩍이던 최고급 밍크 코트는 흙탕물에 젖어 쥐 털처럼 엉겨붙었고 잔뜩 부풀렸던 사모님 파마머리는 산발이 되어 얼굴을 덮고 있었다. 진한 화장은 식은땀과 눈물에 범벅이 되어 기괴한 조커처럼 번져 있었다. 이럴 때가 아니다. 진호야, 차 가져와. 일단 집으로 가자. 가서 그년 머리채를 다 뽑아놔야 분이 풀리겠다. 박춘자는 보안 요원들의 눈을 피해 도망치듯 산길을 내려오며 소리쳤다. 진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차해둔 자신의 고급 세단으로 달려갔다. 철컥, 철컥. 왜 이래? 진호가 스마트키를 미친 듯이 눌렀지만 차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뭐하니? 빨리 문 안 열고. 엄마, 키가 안 먹혀요. 문이 안 열린다고요. 그때 진호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날아왔다. 오캐피탈 리스 계약 해지 및 차량 운행 정지 알림. 계약자 한수연님의 요청으로 차량 운행이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위치 추적기가 가동되었으며 곧 회수 차량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아, 맞다. 이 차도 수연이 명의였지. 진호가 망연자실하며 중얼거렸다. 박춘자는 기가 막혀 뒷목을 잡았다. 뭐야? 내가 타고 다니던 차도 그년 거였어?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넌 사내 자식이 자기 명의로 된 게 빤스 한 장밖에 없냐? 멀리서 견인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두 사람은 쫓기듯 산길 아래로 뛰어야 했다. 결국 그들은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 탈 수밖에 없었다. 지갑도 차도 자존심도 모두 잃은 채였다. 1시간 뒤 택시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다. 박춘자는 지갑이 든 핸드백마저 이삿짐 트럭에 실려 가버린 탓에 택시기사에게 비굴하게 고개를 조아려야 했다. 기사 양반,
내가 지금 지갑을 깜빡해서 그런데. 집이 바로 저기 101동이거든. 잠깐만 기다려주면 내가 올라가서 돈 가지고 내려올게. 팁 두둑이 쳐서 줄 테니까. 기사는 밍크 코트를 입은 비록 흑투성이지만 노인의 행색을 훑어보더니 혀를 차며 고개를 끄덕였다. 빨리 오슈. 미터기 켜놓고 있을 테니까. 박춘자와 진호는 허겁지겁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익숙한 복도, 익숙한 현관문. 박춘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도어락 커버를 올렸다. 문 열리면 당장 그년 옷가지부터 다 찢어버릴 거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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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릭, 경고음. 왜 이래? 박춘자가 다시 한번 번호를 눌렀다. 1234. 그녀가 10년 넘게 써오던 아들 생일 번호였다. 띠리릭, 띠리릭. 비밀번호가 왜 안 맞아? 진호야, 내가 해봐. 기계가 고장났나 봐. 진호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으나 결과는 같았다. 굳게 닫힌 철문은 요지부동이었다. 문 손잡이를 잡고 미친 듯이 흔들어대던 박춘자의 눈에 문 한가운데 붙은 붉은색 딱지와 A사 용지가 들어왔다. 부동산 인도 완료 및 출입 금지 공고. 본 부동산은 2026년 1월 28일 자로 매매 계약이 완료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기존 거주자의 가재도구는 모두 반출되었으며 현재 무단 침입 시 주거침입죄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소유주 대리인 법무법인 정혜, 매가? 소유권 이전? 박춘자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내 아들 집을 누구 맘대로 팔아. 수연이 2년 당장 나오라고 해. 쾅, 쾅, 쾅. 박춘자가 주먹으로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드렸다. 문 열어. 내 집이야. 내 아들 집이라고. 강도야, 강도. 안에 있는 놈 당장 안 튀어나와? 복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고함을 지르자 옆집 문이 살짝 열렸다가 박춘자의 흉한 몰골을 보고는 기겁하며 다시 닫혔다. 그때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띵하고 열리더니 말쑥한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걸어 나왔다. 날카로운 금태 안경을 쓴 그는 손에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수연의 법률 대리인 김철수 변호사였다. 박춘자 씨 그리고 최진호 씨 맞으십니까? 변호사의 건조한 목소리에 박춘자가 휙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변호사에게 달려들었다. 당신 뭐야? 수연이 그년하고 한패야? 당장 문 안 열어? 우리 짐 다 어디 갔어? 김 변호사는 달려드는 박춘자를 피해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그의 표정에는 경멸조차 담기지 않은 철저한 사무적 냉담함만이 흘렀다. 저는 한수연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두 분이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드릴 순 없지만 상황 설명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상황 설명이고 나발이고 남의 집을 왜 팔아먹어. 이거 다 내 아들이 대기업 다니면서 번 돈으로 산 거야. 소송 걸면 우리가 이겨. 박춘자가 삿대질하며 침을 튀겼다. 김 변호사는 피식 헛웃음을 흘리며 안경을 추어 올렸다. 법률적 지식이 상당히 빈약하시군요.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최진호 씨의 돈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가방에서 등기부등본 사본을 꺼내 진호의 면전에 들이밀었다. 이 집은 한수연 씨가 혼인 전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유산으로 단독 구입한 특유 재산입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 아니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법적으로 최진호 씨나 박춘자 씨의 지분은 단 0.00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호가 등본을 낚아채 확인했다. 소유주란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수연 이름 석자만 박혀 있었다. 그래도 내가 생활비 냈잖아. 대출 이자도 내가. 최진호 씨. 변호사가 말을 끊었다. 당신 월급 내역서와 카드 사용 내역서 저희가 다 분석했습니다. 당신이 생활비라고 준 돈? 고작 월 100만 원 남짓이더군요. 그마저도 박춘자 씨 용돈과 당신 유흥비, 술값으로 다시 나갔고요. 오히려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식비, 대출 원금 상환까지 전부 한수연 씨 연봉으로 충당되었습니다. 기생도 정도껏 하셨어야죠. 기생? 진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박춘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 내 아들이 대기업 다니는데 내가 이 집에서 산 세월이 10년이야. 어떻게 빈손으로 나가. 짐이라도 내놔. 아, 짐이요? 변호사가 서늘하게 웃었다. 어제 짐 보관 업체 트럭 보셨죠? 지금 창고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단 보관료와 운송비를 결제하셔야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가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다. 수연 씨가 전해달라더군요. 이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소장입니다. 부당? 뭐? 지난 10년간 박춘자 씨는 며느리 소유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며 식사와 가사 노동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임대료와 가사 도우미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박춘자 씨가 며느리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대략 3억 4천만 원 정도 되더군요. 3억? 박춘자의 눈이 뒤집힐 듯 커졌다. 미친놈들. 며느리가 시어미 모시는 게 당연하지 무슨 돈을 내라 말아야. 난 돈 없어. 배째. 돈이 없으시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오늘부터 판결이 날 때까지 연 12%의 법정 지연이자가 꼬박꼬박 붙을 테니까요. 숨만 쉬어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겁니다. 취직이라도 해서 평생 갚으셔야 할 겁니다. 연 12%. 진호가 비명을 질렀다. 사채업자보다 무서운 게 법정이자였다. 변호사님, 이건 아니죠. 엄마가 쓴 돈을 왜 내가 갚아요. 연대 보증을 서셨으니까요. 어머니 카드 발급받을 때 서명하셨죠? 기억 안 나십니까? 앞으로 최진호 씨 월급에 압류가 들어갈 겁니다. 진호는 그제야 과거에 자신이 엄마의 사치를 위해 아무 생각 없이 서류에 사인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두 분, 지금 당장 이곳에서 떠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새 집주인이 아주 예민한 분이라서요. 김 변호사는 볼일 끝났다는 듯 등을 돌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박춘자는 변호사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다 실패하고 차가운 복도 바닥에 엎어졌다. 그때 아파트 1층 인터폰으로 택시 기사의 고함이 울려 퍼졌다. 어이, 아줌마, 돈 가지러 간다더니 왜 안 내려와? 나 경찰 부른다. 으악, 미치겠네 진짜. 박춘자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화려했던 인생이, 자랑스러웠던 아들이, 깔보고 무시했던 며느리의 손바닥 위에서 완벽하게 박살났다. 진호야, 비상금. 그래, 내 비상금 통장. 박춘자는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눈을 번뜩였다. 그녀는 속옷 깊숙한 곳, 불에 지어 안쪽에 꿰매어 두었던 작은 주머니를 부들부들 떨며 뜯어냈다. 그 안에는 꼬깃꼬깃한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이거 수연이 그년 몰래 내가 10년 동안 생활비 삥땅 쳐서 모은 거야. 여기 5천만 원은 넘게 있어. 얼른 은행 가자. 박춘자는 좀비처럼 일어나 진호의 손을 끌고 비상계단으로 내달렸다.
택시기사를 피해 뒷문으로 빠져나간 두 사람은 헐떡거리며 근처 은행으로 뛰어들었다. 여기, 이 통장, 전액 인출해줘. 당장. 박춘자는 흑투성이가 된 손으로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들이밀었다. 직원은 냄새나는 그녀의 행색에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통장을 받아들었다. 하지만 잠시 후, 고객님, 이 통장은 해지된 계좌인데요? 뭐, 해지? 누구 맘대로. 내가 도장도 다 갖고 있는데. 이 통장 명의자가 한수연 님이시네요. 3일 전에 명의자 본인이 오셔서 분실 재발급하시고 전액 인출 후 해지하셨습니다. 아니야. 이거 내 통장이야. 내가 며느리한테 내 명의로 만들기 귀찮으니까 내 이름으로 하나 파오라고 시킨 거라고. 내 돈이란 말이야. 박춘자가 창구 유리에 머리를 찌우며 악을 썼다. 죄송합니다만 금융실명제법상 명의자 돈입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주세요. 청원경찰이 다가와 박춘자의 팔을 잡았다. 박춘자는 질질 끌려나가며 은행 바닥에 대고 통곡했다. 수연아, 이 도둑년아, 내 돈 내놔. 내가 그 돈 모으려고 콩나물값도 아꼈는데. 수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생활비를 아껴서 자기 쌈짓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일부러 모르는 척 자신의 명의로 된 가족 우대 통장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박춘자가 자신의 능력이라 믿었던 그 비상금조차 사실은 수연이라는 거대한 손바닥 위의 노름이었다. 은행 밖으로 쫓겨난 두 사람은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밍크코트 하나 걸친 박춘자는 길가에 세워진 낡은 전봇대처럼 앙상하고 초라해 보였다. 엄마, 이제 우리 어떡해? 차도 없고 돈도 없고 오늘 밤 어디서 자? 진호가 울먹이며 물었다. 박춘자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갑자기 진호의 뺨을 올려붙였다. 짝! 야, 이 등신 같은 놈아. 내가 평소에 마누라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이 지경이 돼. 내가 남자 구실을 못하니까 그년이 기어오르는 거 아니야. 진호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 엄마 때문이잖아. 그날 밥상만 안 엎었어도 적당히 좀 하지. 왜 며느리를 들들 볶아서 이 사달을 만들어. 엄마가 내 인생 다 망쳤어. 10년 동안 번 돈 다 어디 갔는데. 엄마가 다 써버렸잖아. 뭐, 이 불효자 자식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길거리 한복판에서 시어머니와 아들의 볼품없는 육탄전이 시작되었다. 서로 머리채를 잡고 뒹구는 꼴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구경했다. 그 시각,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교외의 한적한 전원주택. 수연은 2층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홍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고 화면 속에는 은행 CCTV와 김 변호사가 보내온 현장 보고 사진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후, 수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잘 가꿔진 잔디밭 한가운데에는 어울리지 않게 낡고 투박한 바지랑대 하나가 우뚝 서 있었다. 녹이 슬어 붉게 변한 쇠기둥. 그것은 수연이 이 복수극의 피날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둔 소품이었다. 수연은 휴대폰을 들어 진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내일 아침 9시에 별장 마당에서 당신들 남은 짐 속 옷, 잡동사니 소각할 예정임. 필요하면 와서 가져가. 안 오면 다 태운다. 별장 주소 첨부. 문자가 전송되자마자 진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수연은 가차없이 수신 거부 버튼을 눌렀다. 박춘자와 진호에게 이 문자는 단순한 통보가 아니었다. 가면 혹시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가서 빌면 잠이라도 재워주지 않을까 하는
짐승 같은 생존 본능을 자극하는 미끼였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남편. 수연은 바지랑대를 바라보며 서늘하게 미소 지었다. 어머니가 평소에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시골 구석에서 바지랑대나 잡고 통곡할 팔자라고. 그 팔자, 제가 오늘 완성해 드릴게요. 겨울바람이 바지랑대를 스치며 윙윙거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통곡 소리처럼 들려왔다. 이제 무대는 완성되었다. 내 아들 집이라고 큰 소리 치더니 결국 빈털터리로 쫓겨나 길바닥 신세가 되고 말았네요. 며느리의 헌신을 무시했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보여주는 밥상 엎은 시어머니 복수의 절정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처절한 후회뿐. 시어머니 참교육의 완결편인 대망의 마지막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칼날 같은 바람이 산기슭을 타고 내려와 외곽의 한적한 전원마을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비명을 지르듯 흔들리는 바깥 풍경과 달리 수연의 별장 테라스에는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잘 구워진 크루아상의 고소한 버터 향과 갓 내린 커피의 향기가 차가운 공기 중에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수연은 하얀 리넨이 깔린 야외 테이블에 앉아 태블릿으로 해외 유학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평화로운 아침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정적을 깬 것은 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투박하고 필사적인 소음이었습니다. 쾅, 쾅쾅, 콱쾅. 수연아, 수연아,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제발 문 좀 열어다오. 이 애미 얼어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느냐.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청하원 정문에서 호령하던 박춘자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쇠 긁는 소리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찻잔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대문 옆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두 사람의 몰골은 가관을 넘어 기괴했습니다. 박춘자가 입고 있던 최고급 밍크 코트는 어디서 뒹굴었는지 흙탕물과 오물로 뒤범벅이 되어 걸레짝처럼 변해 있었고 한쪽 신발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짝짝이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산발이 된 머리카락 사이로 퀭하게 드러난 눈동자는 며칠 굶은 짐승의 그것처럼 번들거렸습니다. 뒤에 서 있는 진호 역시 구겨진 양복의 넥타이는 풀어 헤쳐진 채 추위와 배고픔에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다. 그날 밥상 엎은 거 내가 미쳐서 그랬어. 노망이 나서 그랬다. 제발 이 문 좀 열어줘. 수연은 우아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쇼를 어깨에 두르고 천천히 정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자박자박 잔디를 밟는 소리가 들리자 대문 밖에 두 사람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나왔다. 진호야, 수연이 나왔어. 수연아, 나야, 나 진호. 우리 너무 배고파. 문 좀 열어줘. 하지만 수연은 대문 앞 2미터 거리에서 딱 멈춰 섰습니다. 육중한 철제 대문은 굳게 닫힌 채 감히 넘을 수 없는 계급의 벽처럼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으셨네요. 물건 태우려고 라이터 찾고 있었는데. 수연의 목소리는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박춘자는 대문 틈 사이로 수연의 얼굴을 보자마자 철창을 부여잡고 매달렸습니다. 물건이 대수냐? 수연아, 우리 하루 종일 굶었어. 어제 찜질방에서도 돈 없다고 쫓겨나서 산길을 걸어왔단다. 내가 예약 취소한 그 실버타운. 아니, 거긴 안 가도 좋아. 제발 방 한 칸만 다오. 내가 이제 밥도 내가 차리고 빨래도 내가 다 하마. 죽은 듯이 살게. 맞아, 수연아. 나 회사에서도 대기 발령 떨어졌어. 지금 갈 곳이 여기밖에 없어. 우리 부부잖아. 응?
한 번만 봐줘. 진호가 옆에서 비굴하게 거들었습니다. 수연은 그들의 애원을 감상하듯 팔짱을 끼고 비스듬히 섰습니다. 부부, 가족, 어머니, 기억나세요? 수연의 눈빛이 박춘자의 눈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그날 제가 며칠 밤새우고 들어와서 전복이랑 한우 넣고 정성껏 죽 끓여드렸을 때요. 그때 어머니가 그러셨죠. 걔도 안 먹겠다고. 이까지 썩은 풀떼기 밥상 구역질 난다고요. 그건 내가 입이 잠시 어떻게 돼서. 그리고는 밥상을 발로 차서 엎으셨죠. 제 발등에 펄펄 끓는 죽이 쏟아지는데도 어머니는 밥알 묻은 카펫 걱정만 하셨고요. 진호 씨 당신은 고기 아깝다고 주워 먹을 생각만 했지. 내 화상 입은 발은 쳐다보지도 않았어. 수연아. 어머니의 그 고결하고 까다로운 입맛을 제가 맞출 자신이 없어서요. 그리고 여기는 제 부모님이 피땀 흘려 마련해 주신 성스러운 곳이라 짐승을 들릴 축사는 없네요. 박춘자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지만 지금은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쳤습니다. 담장 너머로 풍겨오는 크루아상 냄새가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내가 죽일년이다. 그래, 내가 짐승이다. 그러니까 밥 좀 줘. 그 전복죽, 그거라도 좀 줘. 바닥에 떨어진 거라도 할라 먹으라면 먹을게. 제발. 박춘자는 대문 아래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공을 휘적거렸습니다. 그 손톱에는 때가 까맣게 끼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전복죽은 없고요. 대신 어머니가 챙겨가야 할 건 여기 있네요. 수연이 대문 옆 쪽문을 아주 살짝 열었습니다. 그 틈으로 검은 비닐봉지를 밖으로 휙 던졌습니다. 툭! 봉지가 힘없이 바닥에 떨어지며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춘자가 훔쳐다 숨겨뒀던 낡은 내복 몇 벌과 진호가 아끼던 싸구려 피규어 몇 개였습니다. 이게 다냐? 아, 하나 더 있네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수연이 쪽문 틈으로 길쭉하고 낡은 쇠기둥 하나를 밖으로 밀어 던졌습니다. 챙그랑, 거칠게 녹이 쓴 Y자 모양의 쇠기둥, 영락없는 바지랑대였습니다. 바닥을 구르는 쇳소리가 처량하게 울렸습니다. 이건 바지랑대 아니냐? 이걸 왜? 어머니한테 딱 어울리는 지팡이라서요. 어머니가 예전에 저 시집 올 때 그러셨죠? 근본 없는 집안 여자는 시골 구석에서 바지랑대나 잡고 통곡할 팔자라고. 수연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 팔자 주인 찾아드리려고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오늘 원 없이 해보세요. 그게 어머니 인생의 마지막 무대가 될 테니까요. 뭐라고? 마음껏 우세요. 관객들도 꽤 모인 것 같으니까. 수연이 턱짓으로 뒤를 가리켰습니다. 어느새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 아니야? 청하원에서 쫓겨났다던? 어머, 몰골 좀 봐. 며느리 등골 빼먹다가 천벌 받았네. 아들이란 놈도 꼴이 말이 아니네. 쯧쯧.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이 박춘자의 귀에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수치심과 배고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절망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박춘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녹슨 바지랑대를 생명줄처럼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것 말고는 세상에 그녀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쪽문을 닫으려다 말고 마지막으로 박춘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박춘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힐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아세요?
그날 제가 차려드린 그 따뜻한 전복죽. 그게 어머니 인생의 마지막 밥상이 될 거라고 제가 경고했었잖아요. 그때 맛있게 드시지 그러셨어요. 아, 아, 쾅. 쪽문이 가차없이 닫혔습니다. 수연이 사라지자 박춘자는 바지랑대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참았던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팔자야. 수억 원짜리 실버타운이 눈앞에 있었는데, 호텔밥이 코앞에 있었는데, 이 미련한 할망구가지 복을지 발로 찼구나. 으엉, 수연아, 내가 잘못했다. 밥 한 끼만 다오. 박춘자는 바지랑대를 지팡이 삼아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으며 땅을 쳤습니다.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가 고요한 전원마을에 메아리 쳤습니다. 엄마, 아흑, 배고파. 엄마. 진호도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 어린애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대기업 사원증을 목에 걸고 떵떵거리던 남자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수연은 테라스로 돌아가 식어버린 커피 잔을 들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처절한 통곡 소리는 그 어떤 클래식 음악보다 감미롭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확정 증명서와 새로운 사업을 위한 출국 항공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잘 있어요, 나의 지옥. 수연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수연의 눈앞에는 이제 시집살이도 무능한 남편도 고구마 같은 현실도 없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찬란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사이다. 그리고 진정한 해방이었습니다. 1년 뒤 TV 뉴스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그늘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다. 최근 쪽방촌 독거노인들의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 무료 급식소에서 끼니를 해결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카메라는 허름한 무료 급식소 앞 길게 늘어선 줄을 비췄다. 그곳 맨 끝자락에 때국물이 흐르는 패딩을 입고 멍하니 서 있는 한 노파가 보였다. 박춘자였다. 그녀의 손에는 다 낡아빠진 어디서 주워온 듯한 찌그러진 바지랑대 지팡이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배식받은 묽은 시래기죽을 허겁지겁 떠넣으며 1년 전 그날 며느리가 차려주었던 윤기 흐르는 전복죽과 고소한 한우 불고기를 떠올렸다. 맛있다. 그때 그게 참 맛있었는데.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져 죽그릇 위로 번졌다. 옆에서 노숙자 차림의 중년 남성, 진호가 그녀의 죽그릇을 탐내며 소리쳤다. 엄마, 나 좀 남겨줘. 나 배고파 죽겠어. 이놈아, 넌 젊은 놈이 가서 일이라도 하지. 비켜. 내 밥이야. 박춘자가 바지랑대를 휘두르며 아들을 밀쳐냈다. 진호는 바닥에 나뒹굴며 악을 썼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그날 밥상만 안 엎었어도 그 전복죽 그냥 처먹었으면 내가 여기서 이 꼴 안 당하고 떵떵거리고 살았을 거 아니야. 엄마가 내 인생 물어내. 서로 죽그릇을 뺏으려 개처럼 싸우는 모자의 모습 위로 화면이 바뀌었다. 다음 소식입니다. K푸드의 세계화를 이끄는 젊은 CEO 한수연 대표가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을 장식했습니다. 그녀가 런칭한 프리미엄 죽 브랜드 JUK은 화면 속 수연은 누구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박춘자는 멍하니 전광판 속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아들에게 빼앗겨 바닥에 엎어진 묽은 죽을 손으로 긁어 모으며 하염없이 통곡했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낡고 녹슨 바지랑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자신이 걷어찬 밥상이 결국 인생의 마지막 만찬이 되어버린 시어머니의 최후. 정말 속이 뻥 뚫리는 인과응보였죠?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세상의 이치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 사연이 통쾌하셨다면 고생한 수연 씨의 앞날을 축복하는 의미로 댓글창에 따봉이라고 딱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짧은 응원 댓글 하나가 영상을 만드는 제게는 정말 큰 기쁨과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달빛인생TV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늘 평안과 행복만 깃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